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향력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 매일 수백 명의 외국인들이 자신의 조국을 뒤로하고 한국으로의 이주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서울행 항공권은 예약 오픈 즉시 매진되고 심지어 비자가 만료된 외국인들이 공항에서 무릎 꿇고 한국에 더 머물게 해달라며 애원하는 장면까지 목격되고 있습니다. 대체 무엇이 이들을 한국으로 이끄는 걸까요? 전 세계인들이 빠져든 한국만의 독특한 매력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미처 알지 못했던 한반도의 놀라운 비밀.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센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로마 출신의 피아니스트 마르티나 스콜라리입니다.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을 졸업하고 오케스트라에서 5년간 연주했습니다. 화려한 경력처럼 보이지만 사실 제 마음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었어요. 매일 반복되는 연습과 공연, 그리고 아버지의 끝없는 기대 속에서 숨이 막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연 중에 갑자기 손가락이 멈췄죠. 피아노 건반이 1000m 아래로 멀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의사는 이것을 번아웃이라고 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 더 이상 음악과 교감할 수 없는 상태였죠. 아버지는 저에게 전화로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마르티나, 내 재능을 썩히지 마. 세계 무대는 널 기다리고 있어. 이런 말씀이 제게는 더 큰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매일 아침 피아노 앞에 앉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죠. 그때 친구가 보내준 메일 한 통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한국 서울에서 예술치유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모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지원했어요. 아버지에겐 음악적 영감을 위한 여행이라고만 말했습니다. 사실은 도망치고 싶었어요. 피아노와 아버지의 기대로부터 잠시라도.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낯선 문자들과 소리로 가득한 세계가 저를 압도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표지판을 들여다보며 길을 헤매고 있을 때 한 젊은 남성이 다가왔어요. 저기요,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유창한 영어로 말을 건넸죠. 네, 감사합니다. 이 지하철 노선도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는 자신을 한도윤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도윤은 제게 지하철 노선도를 설명해 주던 중 한 할머니가 큰 짐을 들고 계단을 오르려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즉시 달려가 할머니의 짐을 들어드렸습니다. 저도 자연스럽게 따라가 할머니의 다른 짐을 들었어요. 할머니가 떠난 후 궁금해서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 이렇게 친절한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어르신을 공경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할머니를 도와드린 후 도윤은 제가 묵을 레지던스 숙소까지 안내해 주겠다고 했어요. 숙소로 가는 길 서울의 풍경이 창밖으로 흘러갔습니다. 현대적인 고층 빌딩과 전통 건물이 공존하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당신은 왜 영어를 그렇게 잘하나요? 한의대생이에요. 국제의학 논문을 많이 읽어야 해서요. 레지던스 숙소에 도착했을 때 소박하지만 깔끔한 공간이 저를 반겨주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로마와는 또 다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윤과 헤어지며 연락처를 교환했죠. 처음 만난 사람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것이 꺼려졌지만 낯선 도시에서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건 안심이 되었어요. 첫날 밤 베개에 머리를 묻고 생각했습니다. 단 3개월이야. 충분히 견딜 수 있어. 하지만 내심 두려웠죠. 손가락으로 이불 위에 피아노를 치는 신용을 했습니다. 쇼팽의 녹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곡이에요. 그 선율이 머릿속에서 울려 퍼지자 조금씩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레지던스 센터에 도착했어요. 다양한 국적의 예술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에서 프로그램 디렉터인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3개월 동안 한국 전통 예술을 배우고 자신의 예술과 융합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가슴이 조금 떨렸습니다. 번아웃으로 피아노를 치는 것조차 힘들었는데 새로운 프로젝트라니요. 김 교수님이 제게 물으셨습니다. 마르티나 씨, 가야금과 피아노의 협주를 시도해보는 건 어떨까요? 가야금이라는 단어는 처음 들어봤어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심 불안했습니다. 로마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에서 제 음악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려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이 한국의 서울, 이 낯선 도시에서 이루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레지던스 센터의 전통음악 체험실에 들어섰습니다. 벽에는 여러 한국 전통악기들이 걸려 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긴 나무 상자 모양의 악기였죠. 가야금이라는 악기를 처음 보는 순간 어떻게 연주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가야금 선생님이 오늘은 기본 주법을 배워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가슴이 조금 떨렸습니다. 한국어로 진행되는 수업이라 알아듣기 어려웠죠.
선생님이 가야금을 무릎 위에 얹고 연주하는 모습을 따라하려 했지만 손가락 위치부터 어려웠어요. 12개의 줄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때 강의실 문이 열리고 반가운 얼굴이 나타났어요. 도윤이었습니다. 그의 등장에 한시름 놓였죠. 도윤은 선생님의 말씀을 영어로 친절하게 통역해 주었어요. 가야금은 오래된 한국의 현악기입니다. 피아노가 건반으로 선율을 만든다면 가야금은 줄을 직접 튕겨서 소리를 냅니다. 도윤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심스럽게 가야금 줄을 튕겨보았습니다. 낯설지만 어딘가 매력적인 소리가 났죠.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감을 잡기 시작했어요. 수업이 끝난 후 도윤이 제안했습니다. 마르티나 씨, 피아노와 가야금을 함께 연주해보면 어떨까요? 순간 긴장이 됐어요. 번아웃 이후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호기심도 생겼죠. 레지던스 센터의 피아노실로 향했습니다. 도윤은 가야금을, 저는 피아노를 준비했어요. 어떤 곡이 좋을까요? 아리랑을 알고 계신가요? 한국의 대표적인 민요입니다. 도윤이 가야금으로 아리랑의 기본 선율을 연주했습니다. 낯선 멜로디였지만 어딘가 가슴을 울리는 서정성이 있었어요. 귀를 기울여 멜로디를 파악한 후 조심스럽게 피아노로 화음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죠. 서양의 피아노와 동양의 가야금은 음색도 음계도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서로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조화를 찾아갔습니다. 우리의 즉흥 연주는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이어졌죠. 3시간이 넘게 연주했을 때 문득 깨달았어요. 번아웃으로 잃어버렸던 음악의 기쁨이 다시 제 안에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내일 저녁에 있을 작은 공연에 우리가 방금 연주한 것을 선보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어요. 저는 놀랐지만 거절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로마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다음 날 저녁 레지던스 센터의 작은 공연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긴장된 마음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도윤이 가야금을 무릎에 올리고 저는 피아노 앞에 앉았죠. 연주가 시작됐어요. 가야금의 독특한 음색과 피아노의 풍부한 화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곧 음악에 빠져들었죠. 연주가 끝나고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하지만 한 구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세히 보니 작은 체구의 할머니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계셨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무대 쪽으로 다가오셨습니다. 마르티나 이름이 맞나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가 제 이름을 어떻게 아시는지 의아했습니다. 도윤이 다가와 통역을 해주었죠. 할머니께서 당신의 연주가 너무 아름다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누군가를 많이 닮았대요. 저는 공손히 고개를 숙여 인사드렸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우리 집에 좀 와주겠니? 도윤이 통역해 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의 초대에 왠지 모를 운명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연장을 나오면서 도윤에게 할머니가 누구신지 물었어요. 도윤은 김봉자 할머니라고 조선족으로 중국에서 오래 사시다가 한국으로 돌아오신 분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평온한 마음으로 잠에 들었어요. 번아웃으로 잃어버린 음악의 기쁨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죠. 내일 만날 김봉자 할머니에 대한 호기심도 생겼습니다. 한국에서의 3번째 날, 제 인생에 또 다른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도윤과 함께 김봉자 할머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였어요. 좁은 골목길을 지나 작은 단층 주택 앞에 도착했죠. 문을 두드리자 할머니가 환한 미소로 맞아주셨습니다. 할머니의 집은 소박했지만 정갈했어요. 벽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할머니는 저희를 거실로 안내하셨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따뜻한 차와 전통 과자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어서 앉으렴. 멀리서 왔을 텐데 피곤하지? 도윤이 통역해 주었고 저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티슈로 눈가를 닦으셨어요. 이 아이가 내 손녀딸 같아. 도윤이 할머니의 말씀을 전해주었죠. 할머니의 눈빛에는 깊은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벽에 걸린 사진 중 하나를 가리키셨어요. 젊은 여성의 사진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여성은 저와 닮아 있었죠. 내 딸이야. 수영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윤이 조용히 통역해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사진을 가져와 제게 보여주셨죠. 사진 속 여성은 저와 비슷한 눈매와 미소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쩐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도윤의 설명에 따르면 봉자 할머니는 젊은 시절 조선족으로 중국에서 살았다고 해요. 할머니의 딸 수영 씨는 20대 초반에 이탈리아로 유학을 떠났고 그곳에서 이탈리아 남성과 사랑에 빠졌다고 했죠. 하지만 수영 씨는 임신 중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아이는 입양되었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태어났을까? 지금쯤 내 나이 정도 되었겠지? 할머니의 질문에 가슴이 아팠어요. 할머니는 제가 그 아이일 거라 생각하시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로마에서 태어나 부모님과 함께 자란 평범한 이탈리아인이었죠.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했어요. 도윤이 제 마음을 알아차리고 조심스럽게 할머니께 설명했습니다. 제가 한국과 관련된 가족 배경이 없다는 사실을요.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셨다가 이내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어요. 그래도 인연이구나. 음악으로 이어진 인연. 할머니는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젊은 시절 중국에서의 고단했던 삶, 한국으로 돌아와 겪은 어려움, 그리고 딸을 잃은 슬픔까지요. 이야기를 들으며 할머니와 묘한 유대감이 생겼습니다. 비록 혈연은 아니지만 음악으로 연결된 따뜻한 인연이었죠. 식사 시간이 되자 할머니는 직접 만드신 김치와 된장찌개를 내오셨어요. 처음 맛보는 한국 가정식이었지만 이상하게 친숙한 맛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셨죠. 마르티나는 이제 자주 놀러와. 이 할미가 한국 음식 많이 해줄게. 도윤의 통역에 저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낯선 나라에 온 저에게 할머니는 가족 같은 존재가 되어주셨죠. 오후에는 할머니가 옛날 사진첩을 꺼내오셨어요. 할머니의 젊은 시절부터 딸 수영 씨의 성장 과정까지 사진 한 장 한 장에는 소중한 추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각 사진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할머니의 눈빛과 표정만으로도 그 감정이 전해졌어요.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도윤은 저와 할머니 사이에서 통역을 해주었습니다. 도윤의 따뜻한 미소와 배려 깊은 행동이 눈에 들어왔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단순히 영어를 잘하는 한국인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진심 어린 성품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연주한 곡을 다시 들려드릴까요? 도윤의 제안에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도윤은 가방에서 작은 가야금을 꺼냈고 저는 할머니 집에 있던 오래된 전자 키보드를 활용했습니다. 좁은 거실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아리랑을 연주했어요. 할머니는 눈을 감고 음악에 몸을 맡기셨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할머니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오랜 그리움이 치유되는 듯한 눈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죠. 음악이 내 마음을 열었구나. 고마워, 마르티나. 그날 저녁 할머니의 집을 나서며 묘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한국에 온 지 며칠 되지 않았지만 이미 소중한 인연이 생겼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봉자 할머니와의 만남은 저에게 단순한 우연이 아닌 음악으로 이어진 특별한 인연처럼 느껴졌어요. 도윤과 함께 돌아오는 길 저는 문득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나를 도와주는 거죠? 도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음악이 사람들을 연결한다고 믿어요. 마르티나 씨의 연주에서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로마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감정이 제 안에서 자라고 있었어요. 번아웃으로 잃어버렸던 음악의 기쁨, 그리고 사람과의 진실된 교감이 서울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봉자 할머니와의 만남 이후 저는 한국 생활에 점점 적응해 갔습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에서 가야금과 피아노의 융합 연주는 큰 호응을 얻었어요. 주변 예술가들도 제 음악에 관심을 보였죠. 번아웃으로 잃었던 자신감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매주 주말이면 봉자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할머니는 늘 반갑게 맞아주셨고 한국 음식을 정성껏 대접해 주셨습니다. 도윤은 항상 함께였죠. 통역뿐만 아니라 할머니의 집술이나 심부름도 자청해서 도와주었어요. 점점 도윤에 대한 마음이 커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도윤과 함께 한강공원을 거닐고 있었어요. 봄바람이 살랑거리며 벚꽃 잎을 흩날렸죠. 도윤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배경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르티나 씨, 사랑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마음이 끌렸어요. 사랑은 언어가 필요 없잖아요. 예상했으면서도 실제로 들으니 당황스러웠어요. 가슴은 기쁨으로 뛰었지만 머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도윤의 마음이 고마웠지만 저는 곧 로마로 돌아가야 했죠.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도윤 씨, 저도 당신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껴요.
하지만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곧 로마로 돌아가야 하고 말을 끝맺지 못하고 시선을 떨구었습니다. 도윤은 부드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그는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고 천천히 생각해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배려에 마음이 더 복잡해졌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이탈리아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가 받았어요. 그는 제가 언제 돌아올 예정인지 물으셨죠. 저는 머뭇거리며 프로그램을 연장할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어요. 네가 피아노를 배운 건 세계 무대에 서기 위해서였잖니?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거니? 아버지의 날카로운 질문에 목이 메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 가야금과의 만남, 봉자 할머니와의 인연, 그리고 도윤에 대한 감정까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저 여기서 새로운 음악을 발견했어요. 가야금이라는 악기와 피아노의 협주가 정말 아름다워요. 그리고 한국인 남성을 만났어요. 정말 따뜻하고 진실한 사람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로마로 돌아와 커리어에 집중하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통화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별빛으로 가득했죠.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한국에 남고 싶은 마음과 로마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무감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다음 날 레지던스 연습실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을 때 도윤이 찾아왔어요.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서울예술대학에서 제 가야금과 피아노 협주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죠. 한 학기 특별 강의를 맡아달라는 제안이었어요. 이런 기회 쉽게 오지 않아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마르티나 씨의 음악 인생에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도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로마와 서울 사이에서 제 진짜 자리는 어디인지 혼란스러웠어요. 피아노와 가야금 사이에서 느꼈던 조화로움처럼 제 인생도 새로운 조화를 찾을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레지던스 센터 옥상에 올라가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았어요. 낯설었던 이 도시가 어느새 제게 특별한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봉자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 도윤의 진심 어린 눈빛, 가야금의 섬세한 음색, 이 모든 것들이 제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진지하게 제 마음과 대화했어요.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감정이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진실된 것인지. 가족의 기대와 제 꿈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도윤에게 느끼는 감정이 단순한 호감을 넘어서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 아래 새로운 결정을 내리기 위한 고민이 깊어갔습니다. 로마의 피아니스트가 서울에서 찾은 새로운 음악, 그리고 새로운 사랑. 이 모든 것이 제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아직은 알 수 없었어요. 레지던스 프로그램이 중반을 지나고 있을 무렵 봉자 할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의 집 천장에서 물이 새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도윤이 통역해 주었죠. 주말에 할머니 댁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도윤은 여러 공구와 자재를 챙겨 할머니 댁으로 향했어요. 저도 함께 갔습니다. 할머니 집에 도착하니 천장 한쪽에 누수 자국이 선명했죠. 비가 올 때마다 물이 떨어진다고 했어요. 도윤은 망설임 없이 사다리를 꺼내 천장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마르티나 씨, 잠시 공구 좀 건네주세요. 도윤은 능숙하게 지붕을 수리했어요.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와 함께 도윤을 위한 차를 준비했죠. 할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 참된 한국 남자더군요.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일 하려 하지 않아요. 도윤이 통역해주진 않았지만 할머니의 눈빛에서 그 의미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도윤에 대한 칭찬을 이어가셨어요. 그는 단순히 영어를 잘하는 의대생이 아니라 진심으로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은 요즘 드물다고 하셨죠. 수리가 끝나고 도윤은 할머니의 작은 정원까지 정리해 주었습니다. 잡초를 뽑고 오래된 화분들을 재배치했어요. 해가 질 무렵 세 사람은 정원의 작은 평상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할머니는 도윤에게 고맙다며 작은 봉투를 건네셨죠. 괜찮습니다, 할머니. 제가 해드리고 싶어서 한 일이에요. 도윤은 정중히 거절했어요. 그의 진심 어린 모습에 저는 점점 더 마음이 끌렸습니다. 로마에서 만났던 남자들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죠. 그것은 진정성이었어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보다 내면의 따뜻함을 중시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도윤은 제 음악치료 수업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어요.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역 아동센터에서 피아노를 통한 음악치료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죠.
언어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저에게 도윤의 도움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동센터의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저와 도윤을 맞이했어요. 피아노와 가야금이 어우러진 연주에 아이들은 쉽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도윤은 아이들에게 가야금의 기초를 가르쳐주며 저의 피아노 레슨을 보조해 주었죠. 마르티나 씨는 음악을 통해 마음을 전달하는 재능이 있어요. 수업이 끝난 후 도윤의 말에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는 단지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었죠. 하지만 도윤의 진심 어린 칭찬은 제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었어요. 음악 치료사로서의 재능도 뛰어나세요. 한국에서 이 분야를 계속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도윤의 제안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에 남아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생각에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어요. 아버지와의 약속, 로마에서의 오케스트라 자리, 그리고 이탈리아의 가족들. 모든 것을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윤이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에선 함께 만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혼자가 아니라 같이 살아가는 거죠. 그의 말은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서양의 개인주의와는 다른 공동체를 중시하는 동양의 가치관이 느껴졌어요. 도윤은 단순히 연인으로서의 관계를 넘어 삶의 동반자가 되고 싶어 하는 듯 했습니다. 이런 진지함이 제게는 낯설면서도 감동적이었어요. 레지던스 센터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어느새 친숙해져 있었어요. 처음 왔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지만 이제는 이 도시의 리듬에 젖어들고 있었죠. 도윤과 함께한 시간, 봉자 할머니와의 따뜻한 만남, 아이들과의 음악치료 수업. 이 모든 경험들이 제 안에 새로운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날 밤 우연히 봉자 할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도윤이 오늘 수리한 천장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전하셨습니다. 그 아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마르티나가 한국에 계속 있으면 좋겠어요. 할머니의 진심 어린 바람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의 진정성과 따뜻함이 저를 이곳에 머물게 하는 이유가 되고 있었어요. 로마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특별한 연결감을 여기서 발견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어요. 도윤이 보여준 모습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집 수리를 자청하는 모습, 아이들을 가르치며 보여준 인내심, 그리고 무엇보다 제 음악과 꿈을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태도. 그것은 단순한 호감이 아닌 깊은 존중이었죠. 창문 너머로 보이는 달빛 아래 저는 조금씩 제 마음의 방향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로마로 돌아가 익숙한 삶을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서울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것인지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였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도윤에 대한 제 마음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달빛이 만든 그림자가 방 안에 들이우는 가운데 저는 마음속으로 진실된 한국 남자와의 미래를 조금씩 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마지막 주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귀국을 앞두고 마지막 독주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가야금과 피아노의 협주로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감정을 담아내고 싶었죠. 연습실에서 밤늦게까지 연주하며 완벽한 하모니를 찾아갔습니다. 도윤은 매일 제 연습을 도왔어요. 그의 도움으로 한국 전통음악의 섬세한 뉘앙스를 피아노에 담아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음악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소중했죠. 하지만 로마로 돌아가야 한다는 현실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어요. 마르티나 씨, 오늘은 좀 일찍 끝내요. 내일을 위해 충분히 쉬어야 해요. 도윤의 배려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은 중요한 날이었어요. 레지던스 센터에서 열리는 제 마지막 독주회였죠. 한국에서의 마지막 공연이라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말 돌아가야 하나요?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의 진지한 눈빛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국에 남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가족에 대한 의무감, 로마에서의 커리어, 이 모든 것을 쉽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답변 대신 애매한 미소로 대신했죠. 다음 날 아침 레지던스 센터는 분주했습니다. 독주회를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제 마음도 들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나타났습니다. 마르티나, 내 딸. 놀라움에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로마에서 아버지가 오셨습니다. 아버지는 여행에 지친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위험 있는 자세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왜 이곳에 오셨는지 묻기도 전에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내 공연을 보러 왔단다. 그리고 네가 말했던 한국 음악도 듣고 싶어. 감동과 당혹감이 교차했어요. 아버지는 항상 제 음악 인생의 중심이었지만 이번 여행은 예상치 못했습니다. 독주회 준비로 분주한 와중에 아버지를 안내했죠. 도윤과 마주쳤을 때
아버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이분이 네가 말했던 한국인 남성이구나. 아버지는 영어로 말씀하셨어요. 도윤도 영어로 정중하게 인사했죠. 둘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에서 평가하는 듯한 시선을 느꼈어요. 도윤은 침착하게 자신을 소개했지만 아버지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독주의 시간이 다가왔어요. 객석에는 레지던스 멤버들과 지역 예술인들, 그리고 봉자 할머니도 앉아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최전열에 앉아 저를 지켜보고 계셨죠.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무대에 올랐어요. 첫 곡은 쇼팽의 녹턴으로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아버지가 항상 제게 연주하라고 했던 곡이었죠. 그 다음 가야금과의 협주로 한국 전통음악 아리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곡을 연주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국에서 작곡한 로마와 서울의 음악적 교감을 담은 오리지널 곡을 선보였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큰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관객들의 따뜻한 반응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무대 아래서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죠. 그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자랑스러움과 우려가 섞인 듯 했습니다. 공연 후 리셉션에서 아버지는 조용히 저를 한쪽으로 불렀어요. 내 연주는 훌륭했다. 하지만 이곳에서 뭘 하고 있는 거니? 넌 이탈리아 귀족 가문의 자존심을 잊었니? 아버지의 말씀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동안 제가 느꼈던 모든 감정과 경험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 도윤이 다가와 공손히 인사를 건넸죠. 아버지는 그를 차갑게 바라보셨습니다. 결국 참을 수 없어 눈물을 흘리며 외쳤어요. 아버지, 도윤은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따뜻하고 진실해요. 그리고 이곳에서 저는 진정한 음악의 기쁨을 다시 찾았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말을 잃으셨어요. 제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한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리셉션이 끝나고 아버지는 호텔로 돌아가셨어요. 제 말을 더 듣고 싶지 않다는 듯이요. 그날 밤 레지던스 숙소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로마와 서울 사이에서 제 진정한 위치는 어디인지 혼란스러웠어요. 아버지의 기대, 도윤과의 사랑, 음악적 열정, 이 모든 것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저를 아침 식사에 초대했어요. 차분해진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마르티나, 네가 행복하다면 그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신중하게 결정하거라. 아버지의 말씀에 감사함을 느꼈어요. 완전한 이해는 아니었지만 작은 양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는 일정을 앞당겨 로마로 돌아가셨어요. 작별 인사를 나누며 아버지는 제 어깨를 부드럽게 토닥여 주셨습니다. 말없는 위로였죠. 아버지가 떠난 후 저는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로마와 서울 사이에서 저는 아직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제 그 결정은 온전히 제 것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아버지가 떠난 다음 날 도윤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봉자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이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서둘러 도윤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복도는 차갑고 낯설었어요. 중환자실 앞에서 의사가 도윤에게 할머니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보니 상황이 심각한 듯 했어요. 제 손이 저도 모르게 떨리기 시작했죠. 어떻게 된 거예요? 할머니가 괜찮으실까요? 도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저에게 설명해 주었어요. 할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셨고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의사는 앞으로 48시간이 고비라고 했죠. 눈물이 눈가에 맺혔어요. 할머니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미 제 마음속에 소중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면회 시간에 할머니를 만날 수 있었어요. 각종 의료기기에 연결된 할머니의 모습은 너무나 약해 보였습니다. 조용히 할머니의 손을 잡고 기도했어요. 도윤도 할머니 곁을 지키며 작은 목소리로 뭔가를 속삭였죠. 그날부터 저와 도윤은 교대로 할머니를 돌봤습니다. 낮에는 도윤이, 밤에는 제가 병실을 지켰어요. 피아노를 연주할 수 없는 병원에서 저는 할머니에게 작은 목소리로 이탈리아 자장가를 불러드렸습니다. 의식이 없는 할머니지만 제 노래가 전해질 거라고 믿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밤을 새워 할머니를 간호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득 할머니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느꼈어요. 놀라서 의사를 불렀죠. 의사의 진찰 후 할머니의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 흘렀어요. 할머니가 깨어나실 거예요. 당신이 여기 있어서 더 힘을 내시는 것 같아요. 도윤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마침내 눈을 떴어요. 아직 말씀은 못하셨지만 저희를 알아보시는 듯 했죠.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있자 할머니도 미약하게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다음 날 할머니의 상태가 더 좋아졌어요. 의사는 기적적인 회복이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약하셨지만 이제 짧은 대화가 가능해지셨죠. 할머니의 병실에 앉아 있을 때 문득 할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마르티나, 정말 고마워. 네가 내 손녀 같아. 도윤이 통역해 주었고 저는 감동에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곁에 앉아 천천히 말했어요. 할머니, 제게 가족이 없었지만 한국에서 처음 가족이 생겼어요. 제 말을 들은 할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확실해졌어요. 한국은 더 이상 낯선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진정한 가족과 사랑을 발견했죠. 병원에서의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할머니의 상태는 천천히 호전되었어요. 틈틈이 레지던스 센터에서 짐을 정리하며 귀국 준비를 해야 했지만 마음은 이미 한국에 머물고 싶어 했습니다. 로마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의 병실에서 나오는데 도윤이 저를 병원 정원으로 이끌었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는 정원에서 도윤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마르티나 씨, 한국에 남아주세요. 제가 당신의 모든 걸 지지할게요. 진심 어린 그의 고백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버지와의 약속, 로마의 오케스트라 자리, 이 모든 것이 발목을 잡았어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꼭 잡았죠. 그날 저녁 도윤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할머니도 모르셨어요. 걱정하던 중 병원 간호사가 저에게 전화가 왔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아버지였어요. 마르티나, 오늘 한국 청년을 만났다. 내 이야기를 많이 하더구나. 놀라움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윤이 아버지를 찾아갔다니요. 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 청년이 내게 한마디 하더구나. 어르신, 음악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죠. 당신의 딸이 행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그동안의 엄격함이 조금은 녹아내린 듯 했어요. 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죠. 아버지, 저 정말 행복해요. 이곳에서 제 음악도 제 마음도 치유되고 있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장벽이었던 아버지를 직접 만나러 간 용기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 진심이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움직인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도윤이 병원에 돌아왔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를 꼭 안았습니다. 말보다 더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도윤도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죠. 한국은 저를 안아줬어요. 이곳에서 저는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제 말에 도윤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서 새로운 시작의 희망을 보았어요. 봉자 할머니의 병실로 돌아가는 길, 제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린 듯 했습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가 생겼어요. 봉자 할머니가 퇴원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결국 레지던스 프로그램 연장을 신청했어요. 센터 측에서도 제 가야금과 피아노 협주에 큰 관심을 보이며 흔쾌히 승낙해 주었죠. 로마의 아버지에게 전화로 알렸을 때 예상보다 덜 엄격한 반응이었습니다. 도윤과의 만남 이후 아버지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고 있었어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저는 서울예술대학에서 특별 강의를 맡게 되었어요. 전통음악과 서양음악의 융합을 주제로 한 강의였죠. 학생들의 열정적인 반응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번아웃으로 잃었던 음악의 기쁨이 이곳에서 다시 살아났어요. 도윤과 저는 주말마다 봉자 할머니 댁을 방문했습니다. 할머니는 회복 중이셨지만 여전히 도움이 필요하셨죠. 할머니의 작은 마당에 앉아 세 사람이 함께 차를 마시는 시간이 소중했어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일상이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마르티나, 귀화 신청은 어떻게 되고 있니? 할머니의 물음에 미소 지었어요. 한국 국적 취득을 위한 서류 준비가 생각보다 복잡했지만 조금씩 진행하고 있었죠. 도윤은 모든 과정을 도와주었어요. 그의 지원 덕분에 어려운 절차도 하나씩 해결해 나갔습니다. 곧 면접이 있어요. 긴장되지만 잘 될 거라 믿어요. 여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도윤과 함께 시작한 유튜브 채널이 인기를 얻기 시작했어요. 가야금과 피아노의 협주를 영상으로 담아 올렸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죠. 특히 한국 전통곡의 현대적 재해석은 많은 이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마르티나 씨, 우리 음악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어요. 도윤의 말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로마에 있었다면 경험하지 못했을 새로운 음악적 여정이었어요. 가야금과 피아노의 만남처럼 동양과 서양의 조화를 제 삶에서 이루어가고 있었죠. 귀화 면접날 도윤이 함께 동행해 주었어요. 면접관 앞에서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하는 것이 긴장되었지만 준비한 대로 진행했습니다. 왜 한국 국적을 원하는지 묻는 질문에 진심을 담아 답했어요.
한국은 저에게 두 번째 고향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제 음악과 마음이 치유되었고 진정한 가족을 만났어요. 면접이 끝나고 며칠 후 귀화허가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도윤과 봉자 할머니와 함께 그 소식을 축하했어요. 한국 이름도 정했죠. 마르티나 김. 봉자 할머니의 성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가을이 시작될 무렵 저와 도윤은 예술치료 교실을 열었습니다. 저는 피아노를, 도윤은 가야금을 가르치며 음악을 통한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특히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음악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큰 보람이었습니다. 마르티나, 오늘 영상통화 약속 있지 않니? 할머니의 말씀에 시계를 확인했어요. 아버지와의 주간 영상통화 시간이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아버지와 연결했죠. 마르티나, 오늘은 어떤 하루였니? 아버지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예전의 엄격함은 많이 사라졌어요. 오늘 있었던 일들, 예술치료교실에서의 에피소드, 새로 작곡 중인 곡에 대해 이야기했죠. 네가 행복해 보여서 난 그걸로 충분하다. 아버지의 말씀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통화를 마치고 한옥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도윤과 할머니가 이미 악기를 준비하고 계셨죠. 가을 저녁의 선선한 바람 속에서 우리 세 사람은 함께 연주를 시작했어요. 할머니의 소리북, 도윤의 가야금, 제 피아노가 어우러져 특별한 하모니를 만들어냈습니다. 서로 다른 세 사람이 음악으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연주를 마치고 올려다본 하늘에는 별들이 가득했습니다. 도윤이 제 어깨에 팔을 두르며 물었어요. 후회는 없어요? 제 대답은 확신에 찼습니다. 전혀요. 음악도, 사람도, 사랑도 국경이 없다는 걸 저는 한국에서 배웠어요. 도윤의 눈빛에서 깊은 사랑을 느꼈어요. 봉자 할머니는 그런 우리를 자애로운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로마의 마르티나 스콜라리가 아니라 서울의 마르티나 김이었어요. 새로운 국적, 새로운 가족, 새로운 음악. 모든 것이 이곳 한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마르티나 김이 됐어요. 그리고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제작소 감동 나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